예, 이번 시간에 우리 세액 감면 중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523페이지의 내용이 있고요. 자, 창업 개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거고요. 창업일은 법인 설립일이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입니다. 사업자 등록일. 등록일을 창업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합병, 사업 양수, 사업 승계, 그 다음에 개인 사업의 법인 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업하거나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뭐죠? 창업 감면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렸던 우리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할 때는 조금 힘든 방법으로 계산이 되지만 고용증대라든가 통합고용이라든가 이런 쪽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세 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인수해 갖고 내가 중식당을 새로 시작하면 이 경우에 창업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창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창업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보다 창업 감면 업종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또 창업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표준산업 분류에 들어가게 되면 숙박 음식점업 쪽에 음식점업이 있고요. 이게 대분류고요. 그죠? 중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으로 내려가죠. 이게 세분류가 됩니다. 소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한식 음식, 외국식 음식, 이게 세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세 분류. 근데 같은 종류의 사업은 세 분류에서 달라지면 된다라고 했죠. 한식과 관련되는 부분은 한식 음식점이고요. 중식 음식점은 외국식 음식점이죠. 세 분류에서 달라졌죠. 달라졌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창업 감면을 적용하실 때는 이 표준산업 분류를 분석하지 않고는 거의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를 굉장히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보시고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음식점업에는 표준산업 분류 상의 음식점은 한식, 외국식, 기관, 구내 식당, 출장, 이동 음식집, 기타 간이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되는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음식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 감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가는 커피 전문점 있죠. 이런 경우에는 창업 감면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휴게 음식점이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 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떻게 할 거냐.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했지만 설비 투자 등도 전혀 없고 폐업하고 다시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 안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폐업 후 다시 사업 개시까지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창업자의 과거 사업 이력 확인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랜서 미용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창업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 요건이 나오는데요.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업종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업, 음식점, 이미용업 뭐 이런 쪽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업종들이 창업 당시부터 창업 당시는 언제죠? 법인 설립 등기일,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낸 날부터 창업 당시부터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당시 업종에 대한 예규를 한번 보면 창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업일이란 법인 설립 등기를 말한다. 내국법인이 창업 감면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낼 때부터 업종이 창업 업종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창업을 하는데 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음식점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음식점은 또 인테리어하고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등록증이 나와야 되죠. 그런 게 안 나오면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융기관 이런 문제 때문에 도소매로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창업감면을 적용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표준산업 분류에 의할 경우에 구입한 부지에 자기 계정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거, 주택 신축 판매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총괄적인 책임 유무와 일괄 도급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이나 하도급을 주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면 아파트 건설업으로 봐갖고 건설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한테 일괄 도급 줘서 건설한 후에 이를 분양하게 되면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해당이 돼서 창업감면 적용 못 받습니다. 자,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 자재, 장비, 자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통신판매업도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상에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통신판매업도 창업감면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표준산업분류에 보면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아야 된다. 즉 매장이 없어야 됩니다. 매장이 없어야 되는데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면 세 분류에 보면 무점포 소매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포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 분류에 가면 통신판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분류에서 무점포 소매업, 세 분류에서 통신판매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창업감면에 들어가는데 점포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통신 판매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제조업체에서 통신 판매업으로 판매한다. 이건 제조업 소득입니다. 도매업체에서 통신 판매로 한다. 도매업 소득입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소매업 매출입니다. 그 소매, 통신판매업 매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음식점과 관련되는 부분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제조업으로,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케이스 있죠. 접객시설이 없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거.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에 삼각김밥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 있죠. 이거는 그냥 갖고 와서 판매하는 거죠. 이건 도소매업입니다. 도소매업이고요.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음식점 소매업, 기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거. 이 부분은 제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요즘 뭐 밀키트 같은 경우 있죠. 뭐 물만 부어서 끓일 수 있도록 포장 딱 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도 창업감면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법조문에 보면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의업, 행정사, 그 다음에 건축사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는 표준산업분류를 안 보시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면 광고업, 그 다음에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그 다음에 경영 컨설팅, 전문 디자인업, 번역 통역 서비스업 뭐 이런 쪽들이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감면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업종들을 모르면 감면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를 많이 분석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전문직 사업자의 창업 감면 여부입니다. 노무사업은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중에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업 감면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20년도부터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사업은 부동산업 중에 부동산 감정평가업에 해당이 돼서 창업 감면 적용 배제 업종이 됩니다. 공인중개사업은 부동산업 중에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면이 배제됩니다. 관세사업은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물류산업에 분류되어 있다가 이게 제외됐어요. 제외됐기 때문에 창업 감면이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지도사업은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중에 경영 컨설팅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업 감면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표준산업분류에 안 들어가 보면 예술, 스포츠, 여가가 뭔지 내용을 알 길이 없죠. 공연, 기획업, 독서실 운영업, 그 다음에 체력 단련 시설 운영업, 헬스장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뭐 이런 부분들 전부 창업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들만 갖춰지면. 근데 이제 자연예술가나 오락장 뭐 이런 쪽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업 감면은 컴퓨터 수리, 통신 장비 뭐 이런 부분, 자동차 수리 전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폭넓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 업종 요건을 갖춘 다음에 창업 감면으로 들어가는데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자,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손익 분배 비율이 큰 사업자 기준으로 연령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공동사업자는 둘 다 뭡니까? 청년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손익 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람 기준으로 청년에 해당이 되면 청년 창업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법인인 경우에는 뭐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법인 사업자가 지금 법인 소득세 적용, 법인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자, 공동사업장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방법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공동사업의 경우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창업이고요. B는 창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A와 B가 하는데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이면 그 모두를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70%고 B가 30%다라고 하는데 A가 30세다. B가 60세다 라고 하면 가장 큰 사람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창업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A와 B가 5대 5다. 그러면 둘 다 청년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자의 연령을 계산하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34세 이하라고 하는 부분은 만 3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만 34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차감해서 연령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산업기능요원 군복무한 사람은 창업자 연령 계산할 때 병역 이행기간 고려하느냐라는 건데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확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해석했을 땐 적용이 안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어떻게 되느냐? 거주자갑이 창업 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해서 세액 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을과 동업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될 거냐?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분배받은 금액에 대해서 갑은 계속 잔여기간 동안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을은 적용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창업감면 받다가 공동사업했다라고 하면 분배금액 기준으로 창업감면 받으면 돼요. 그러다가 다시 갑이 단독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갑은 기존 공동사업장의 분배 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감면 갑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100%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고, 을로 가버리면 을은 감면은 안 되겠죠.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단독 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갔을 때 A와 B로 갔을 때 손익 분배 비율로 B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공동사업장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방법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서 쭉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예규가 지금 중복되고 있네요. 자, 공동사업장의 청년 창업기업 및 적용 방법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A와 B와 C 사업장이 있는데 A, B, C 사업장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A 사업장 같은 경우에 갑이 70, 을이 30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갑은 청년, 을은 청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갑이 지분율이 더 많은 사람이죠. 더 많은 사람이 청년이기 때문에 자, 청년 창업기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 둘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5대 5인 경우에는 제가 이 표를 지금 잘못 만들었는데요. 5대 5인 경우에는 둘 다 최대 주주, 최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자, 둘 다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갑도 청년이어야 되고 을도 청년이어야 됩니다. 근데 을이 청년이 아니죠. 그래서 창업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창업기업 적용 못 받습니다. 창업기업 적용 못 받고요. 요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 제가 잘못 들어간 내용입니다. 오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30%고 을이 70%다 라고 하면 70%가 최대죠. 그죠? 최대 지분율이기 때문에 을이 청년이어야 되는데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감면 못 받고요. 일반 창업으로만 갑니다. 자, B 사례 같은 경우에 교재에 오류가 있으니까 잘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한 지역 제한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 청년 창업 중소기업, 그 외 창업 중소기업 나오는데 자, 위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이 되고요. 그 외의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 벤처 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신성장, 영세 사업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할 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데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청년 창업일 때는 100% 감면이 일어나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은 50%,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50%입니다. 자, 요 감면율 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밀억제권역 범위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과밀억제권역 범위를 잘 보시면 요 밖에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잘 따져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냐? 감면율은 50%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외에서 창업했으면 100%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청년이었기 때문에 50%고 밖으로 나가도 계속 50%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서 소득의 의미는 플러스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 소득 금액이 플러스 소득인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사업 소득 금액을 의미하는 거고 1기부터 플러스 소득이 나오면 바로 1기부터 감면 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2기, 3기, 4기에서 5기 때 비로소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플러스가 났다라고 하면 5기 때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기간 안에 플러스가 나지 않으면 6기 때부터는 무조건 이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5년 되는 시점부터는 6기 때부터는 무조건 창업기간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년 창업 중소기업 미충족 시에 세액 감면 어떻게 되느냐? 해당 사유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다가 청년이 아닌 경우가 되면 감면율은 50%로 바뀌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라고 하면 감면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했던 사람들은 청년의 범위가 34세가 아니라 29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 감면율도 75%,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현재 청년 창업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비교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자,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해야 되고요. 지역 요건은 창업 지역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고, 일반 창업 감면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벤처 중소기업은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 취소일이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배제가 되고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의 50%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창업 중소기업이나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받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창업 감면. 요 경우에는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범위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신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는 이미지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요즘으로 따지면 뭐 AI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쪽 관련되는 업일 것 같은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련, 엔지니어링, 전문 디자인, 보안 시스템 서비스, 물류산업 등 뭐 이런 부분들이 신성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신성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광고업도 신성장 쪽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감면율 적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75%에서 50%. 자,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이 나오는데 창업 중소기업 및 신성장 서비스 감면, 세액 감면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의 수익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일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일 때는 50%만 감면을 해줍니다. 창업 감면 업종만 해당이 되면 50% 감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액 감면에 추가 감면 배제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업이 감면을 받는 업종별로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 등 감면 기간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 감면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고용인원보다 더 많이 고용하게 되면 창업 감면을 좀 더 해주겠다. 최소 고용인원이 제조업이나 건설, 물류산업 같은 경우에는 10명, 그 밖은 5명입니다. 요 직원보다 더 많이 고용했다라고 하면 감면율을 좀 더 적용해 줍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그러니까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이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오면 처음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걸로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100% 감면했다가 50%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나가면 100%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창업했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때는 50%가 된다라는 거 앞에서 예규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최저한세 및 농특세 적용 관련되는 건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감면율이 100%이거나 감면세액에 대한 추가 감면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농특세 비과세되고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 공제하고는 중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건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창업 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도 감면 대상으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창업일이 사업자 등록일이죠. 그때부터 발생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같은 과세 기간 안에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조금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승계가 되느냐라는 건데, 조특법 32조에 나오는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감면 기간이 승계가 가능하고요.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 기간이 승계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555페이지의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 관련해서 백두식당에 대한 창업 감면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20년 5월 5일 날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 창업했습니다. 자, 음식점 창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창업업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는, 서울 강남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 창업은 창업 감면이 안 될 거고, 청년 창업일 때는 감면율이 50%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일 현재 백두산은 86년생이고 만 34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4세 이하 청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창업 감면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개인 조정에 보시면 공제 감면 성실 지방세가 있고요. 공제 감면세액의 조세특례 제한법 로마 숫자 1번 전자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은 주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 등록에 보시면 회사 등록에 주업종 코드가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등록된 코드를 기준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창업 감면 업종에 있는 표준산업 분류 대상과 업종을 비교해서 대상 업종이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서에서 우리 말풍선 눌러서 내용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반 창업 중소기업이냐, 창업 보육, 에너지, 청년, 창업 벤처, 신성장이냐라는 건데, 일반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적용이 안 되죠. 우리는 청년입니다. 그죠? 34세 이하 청년. 그래서 4번 청년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창업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선택하시고요. 수익 금액은 수익 금액이 얼마죠? 8,300만 원. 종합소득 금액이 8,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천만 원 이상이죠. 수익 금액은 8천만 원 이상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최초 소득 발생 과소 연도는 2022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 22년도부터 5년 동안 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감면 대상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개인조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익금액 3억 5천 기준으로 소득금액 8,300만 원 계산했고요. 산출세액 금액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 산출세액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고요. 감면 소득은 우리가 계산했던 부분 있죠. 소득 구분 계산서에 감면 소득 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자료에 제가 이제 구성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 교재에 감면 소득이 8천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감면 소득 8천만 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표현을 하고 감면율을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청년인 경우에는 50%죠. 50% 선택해서 반영하기를 누르게 되면 감면 대상 산출세액에 50% 적용해서 감면세액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금액 665만 602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추가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네요. 추가 감면은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이고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음식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5명이죠. 여기 추가 감면 적용되느냐라는 건데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로 체크하고 당해연도 상시 근로자 수 6명, 그 다음에 직전 과세연도 5명 해서 1명이 늘었습니다. 그 비율대로 계산하니까 추가 감면세액이 133만 120원 나옵니다. 그 금액하고 포함해서 감면세액이 798만 722원이다라고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액을 포함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계산서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우리 공제 감면 쪽에 가셔갖고요. 우리 감면세액 조정 계산서라고 있습니다. 감면세액 조정 계산서 클릭하셔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300만 원에 8천만 원 감면소득 금액 8천만 원 입력해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전체 삭제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구분 4에서 F2번을 통해서 창업 감면부터 먼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창업 감면. 창업이라고 해서 하게 되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나옵니다. 6조 나오죠. 해서 선택하시고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하고 종합소득금액 나오고요. 감면소득은 우리가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감면 비율은 직접 감면으로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이 감면 비율이 기준 금액을 다 따져갖고 50%의 추가 감면율이 나오죠. 그것까지 계산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60%에 해당이 될 겁니다. 60%로 하게 되면 감면 대상 세액이 798만 722원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 금액으로 역으로 계산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하시고 저장합니다. 우리 교재 557페이지에 보시면 최소 고용 인원 고용의 경우에 추가 감면은 최저한세 배제로 분류되고 있는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최저한세 계산할 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최저한세 적용해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서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적용된 감면세액을 다시 우리 공제감면세액의 로마 숫자 1번 전자에 가셔갖고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창업감면에서 반영을 했고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과표 및 세액 계산으로 갑니다.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반영을 하실 때, 자, 세액 감면 쪽에 커서를 두고 우리 위에 있는 세액 감면 쪽에 커서를 두면 F8번 세액 감면 조회가 있습니다. 세액 감면 조회 F8번 눌러서 선택을 합니다.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우리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것과 적용 대상이 아닌 걸 별도로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F2번을 통해 갖고 창업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있고 제외가 있죠. 적용 대상과 관련되는 부분은 금액이 얼마가 되죠? 적용 대상은 665만 602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F2번 창업 감면으로 해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죠. 제외되는 금액으로 해서 세액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133만 120원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2008-40688 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F8번 세액 감면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 되는데 요거는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분류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분류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세액 감면 쪽에서 그러니까 감면 명세서 작성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저장하고 최저한세 쪽으로 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최저한세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최저한세 내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을 거고요. 그죠? 감면세액 전체가 지금 최저한세 쪽으로 들어가는데 추가 감면분은 최저한세에서 제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부분은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